내가 이 운송을 중국 수출자한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한국 포워딩한테 맡겨야 될까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는 처음부터 정해놓고 시작을 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운송을 해주는 것이 나한테 조금 더 비용적으로 이득인지를 따져보셔야겠죠. 안녕하세요. 왕초보도 쉬운 수입무역 저자 김진우 관세사입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면 뭔가 판매를 해서 온라인 판매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예쁘고 값싸고 좋은 물건을 쿠팡이라던가 스마트 스토어 같은 데서 판매를 해서 뭔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방법들을 찾으시다가 해외 소싱으로 눈을 많이 돌리시는데요. 이 해외 소싱을 처음 시작할 때에 두려운 게 너무나도 많아요.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내가 이 물건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 비용이 발생될까요? 라는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전체적인 해외 소싱을 할 때, 해외에서 물건을 사올 때, 수입할 때죠. 수입할 때 들어가는 전체적인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비용들을 쭉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었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물류 비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해외에서 수입을 해온다라고 하면 물건값 이외에 가장 많이 드는 게 이 물류 비용 중에서도 국제 운송 비용이 가장 이제 아무래도 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은 최적화된 국제 운송 비용은 어떻게 찾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게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중국 수출자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서부터 한국에 있는 뭐 3PL 창고까지 수입을 한다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가 이 운송을 중국 수출자한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한국 포워딩한테 맡겨야 될까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는 처음부터 정해놓고 시작을 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운송을 해주는 것이 나한테 조금 더 비용적으로 이득인지를 따져보셔야겠죠. 자, 일단은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물류 비용을 한번 쪼개 보겠습니다. 미리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요. 자, 중국에서부터 우리 한국까지 수입을 한다고 했을 때 중국에 있는 수출자의 회사, 공장 또는 창고에서 중국에서 배 타기 위해서 뭐 혹은 비행기가 되겠죠. 배나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옮겨지는 중국 국내에서의 내륙 운송 비용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부터 한국에 오기까지의 구간이 두 번째 물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 이후에 세관에 뭐 수입 신고라든가 이런저런 절차들을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 회사 또는 3PL 창고까지 오는데 발생하는 비용이 세 번째의 구간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자, 일단은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을 나누어서 누가 나에게 주는 운송 견적이 가장 좋은지를 찾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 수출자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있잖아, 내가 사람을 보낼게.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 포워딩이 되겠죠. 당신 회사까지 내가 사람을 보낼 건데 이때 내가 사람을 보내는 기준으로 당신은 나한테 물건을 얼마에 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비용이 나오겠죠. 중국 수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가 우리 회사까지 오면 나는 그걸 뭐 1,000원에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렇게 답을 얻은 다음에는 중국 수출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있잖아, 그러면 사람을 내가 여기까지 보낼 건 아니고 중국 한국까지, 한국에서 물건 실어오라고 사람을 보낼 건데 이때 나한테 줄 수 있는 물건 값은 얼마야? 라고 물을 거예요. 그러면 이 중국 사람은 최초에 줬던 물건값에 이만큼 이동하는 비용을 더해서 나한테 물건값을 주겠죠. 그러면 이 중국 사람은 1번에 대한 비용을 얼마를 받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지만 이렇게 물어보면 말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간단하게 물을 수 있는 게 이 비용을 이 XW는 얼마야?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게 공장도 가격이죠. 즉 이 가격은 그냥 물건 가격, 순수한 물건 가격이 되는 거고요. 이 비용을 FOB라고 합니다. 온보드, 배 탈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 그럼 이 FOB라고 하는 것은 물건 가격 더하기 수출국에서의 운송 비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 FOB에서 EXW를 빼면 1번 구간에 대한 비용이 나올 겁니다. 이제는 우리 포워딩한테 이 비용을 알려달라고 해야 돼요. 포워딩한테도 똑같이 물어봐요. 내가 EXW로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발생하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FOB로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오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한국까지 오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포워딩에서도 EXW로 했을 땐 얼마고요. 그리고 FOB로 했을 때는 얼마입니다 라고 금액을 이제 알려주게 되겠죠. 다만 이 포워딩이 이 구간에 대한 비용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는 정보가 있어요. 첫 번째가 내가 물건을 어디서 픽업을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수출자 측 주소, 그리고 중국이 굉장히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라 할지라도 가까운 항구는 어디인지 요거는 수출자한테 당연히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물건의 종류 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되고, 포장 개수가 중요합니다. 몇 번 허리를 굽혀서 이거를 움직여 가지고 운송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포장 개수, 그리고 총 중량과 CBM, 가로 세로 높이예요. 부피, 미터, 1미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을 포워딩에게 주면서 EXW로 내가 물건을 살 건데 가져오는데 얼마인가요? FOB로 당신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져오는 데는 총 얼마의 비용인가요? 라는 걸 물어보면 이 1번 구간에 최적화된 비용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 포워딩이 운송 견적을 줄 때에는요, 세분화를 해서 줘요. 보통 견적서에 1번 비용은 얼마, 2번 비용은 얼마, 3번 비용은 얼마, 이렇게 세분화를 사실 해서 줍니다. 그러면 일단 중국 수출자가 준 가격과 포워딩이 준 가격이 비교가 되겠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1번 비용뿐만 아니라 2번 비용도 중국에서 말하는 2번 비용과 우리나라 포워딩이 말하는 2번 비용을 비교를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중국 수출자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야겠죠. 아, 있잖아. 당신이 우리나라 인천항까지 물건 갖다 주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야? 라고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거를 길게 물어보기 어려우니까 CFR 가격은 얼마야?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CFR 가격은 물건 가격 더하기, 그리고 요 1번 구간, 2번 구간의 비용을 합친 가격이 바로 CFR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혹 CIF라고 하는 걸 들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 이거는 CFR 가격 더하기 보험에 대한 거예요. 화물이 여기에 도착할 때까지,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어떤 손상이 있을 경우에 내가 보험회사에 뭔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중국 수출자가 보험에 가입을 해주고, 그 보험 가입 때 필요한 보험료까지 내주는 게 바로 이 CIF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포워딩에서 말하는 1, 2번 가격과 최소, 그리고 수출자, 중국 수출자가 말하는 1, 2번 가격을 확실히 비교를 해보실 수 있겠죠. 근데 단순하게 중국 수출자가 주는 이 CFR 가격을 가지고 CFR 빼기 FOB가 이번 구간의 가격이다라고 섣불리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CFR로 나는 물건을 수입하기로 했는데 막상 우리나라에 물건이 도착했더니 우리나라의 어떤 운송회사에서 나한테 뭐 운임이라고 하면서 뭔가 비용을 청구를 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니 뭐 저 사기당하는 건가요? 내가 초보자처럼 보이니까 저한테 뭐 눈탱이 치는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비행기를 타고 어디 여행을 가신 적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티켓에 대한 비용을 결제를 할 때 보면 순수한 이제 항공료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유지할증료라던가 공항 이용료라던가 그런 부대 비용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이 2번 구간을 움직이는 동안에도 이 2번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순수한 오션 프레이트이 있고, 여기에 더하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아더 차지들이 있어요.
포워딩에서 주는 견적에는 보통 이 가격이 포함이 되어집니다. 근데 중국 수출자가 말하는 CFR 가격에는 이 아더 차지가 포함이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FR로 중국 수출자한테 가격을 물을 때에는 있잖아, 이 CFR 가격에 우리나라 한국에 도착하면 아더 차지가 발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봐 줄 수 있어? 라고 질문을 해서 그 아더 차지까지 정보를 받으신 다음 비교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이렇게 하면 누구에게 운송을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지, 어떠한 조건으로 운송을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적의 운송 조건, 그리고 누가 운송하는 게 나은지를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2번 구간까지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 이 3번 구간에 대한 비용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우리나라에 배가 들어와서 배 위에 물건을 계속 놔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바깥에다가 물건을 방치해 둘 수는 없으니까 내가 컨테이너 하나를 통째로 수입을 한다면 CY라고 부르는 컨테이너 야드에 컨테이너가 장치가 좀 되겠지만 내가 컨테이너 하나를 통째로 수입을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지붕이 있는 창고에 들어가야 돼요. 그 보세 창고라고 하고 우리가 줄여서 이제 CFS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곳에 물건이 들어가면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동안의 보관료, 그리고 창고에 물건을 넣기 위해서 포장 상자를 들어서 넣고 빼고, 물론 지게차가 하기도 합니다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작업비가 발생이 되죠.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 더하기 여기 항구에서부터 우리 회사까지 혹은 3PL 창고까지 오는데 발생하는 운송 비용이 있습니다. 사실 이 3번 구간에서는요, 굉장히 심플하게 그냥 보세 창고비 얼마, 국내 운송료 얼마 이렇게만 발생이 되는 것 같지만 이 운송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사실은 이슈들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좀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 책 왕초보도 쉬운 수입 무역에도 좀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